경제 속속 시간입니다. 오늘은 경제부 강은나래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장마가 지나면 무더위와 함께 여름 휴가철도 곧 시작입니다. 오늘 첫 번째 키워드, 짧게, 자주, 저렴하게. 요즘 휴가 트렌드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여름 휴가 트렌드가 바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주말과 연휴를 붙여서 일주일 정도 길게 다녀오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최근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시면 여름 휴가 기간으로 3박 4일 정도를 계획한 분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1박, 2박 정도를 생각 중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요. 한 번에 길게 다녀오기보다는 짧게 여러 번 나눠서 다녀오는 쪽으로 바뀌고 있는 거죠. 휴가 목적으로는 힐링하고 싶다는 답이 가장 많았고요. 가족이나 지인과 추억 만들기는 후순위였는데요. 네. 여행지도 국내든 해외든 쉴 수 있는 곳을 선호한다는 응답이 절반 가까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요즘에 물가가 많이 올라서 휴가철이라도 어디 떠나는데 부담된다 이런 얘기가 많이 들리더라고요. 맞습니다. 여름 휴가에 쓸 적정 비용을 물어봤더니요. 2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가 적당하다라고 답한 분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40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였는데요. 20만 원 이하를 응답하신 분들도 꽤 많았습니다. 네. 3명 중에 1명은 작년보다 올해 휴가비가 더 들 것 같다고 답했는데요. 물가, 금리 인상 등 경제적 부담 증가를 그 이유로 꼽았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여행 시기의 변화인데요. 예전에는 7월 말에서 8월 초에 휴가가 집중이 됐지만 네. 올해는 8월 중하순을 선호한다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9월 이후를 고려하고 있다는 분들도 20% 가까이 됐습니다. 남들 다 갈 때 가기보다는 내 일정과 컨디션에 맞춰서 여유 있게 다녀오겠다는 겁니다. 사실 무엇보다 성수기에는 숙박비, 교통비가 오르고 어디를 가도 사람이 많아서 제대로 쉬기 어렵다는 인식이 커진 영향으로 보입니다. 네, 고물가의 여름 휴가 풍경도 자연스럽게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도 여행 관련된 내용인데요. 제주도 주류 면세 혜택이 달라진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제주도 여행하시는 분들은 이제 면세점에서 술을 사실 때 병 수에 관계없이 2리터까지 여러 병을 고르실 수 있습니다. 최근 국무회의에서 관련 개정안이 의결이 되면서 어제부터 바뀐 규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2병까지만 면세가 됐기 때문에 작은 미니어처 술을 여러 개 사면 일부는 또 이걸 세금을 내야 했는데요. 네. 앞으로는 500ml짜리 술이라면 4병까지도 면세로 살 수 있습니다. 네. 이번 변화는 해외여행 면세 기준과 맞추기 위한 것으로 기존과 같이 가격은 $400, 용량은 2리터 이내 기준만 지키시면 됩니다. 네, 애주가 분들께는 제주 여행이 더 즐거워질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기상청이 올해 역대급 폭염을 예고를 했는데요. 이제 에어컨은 정말 여름 필수품이 된 지 오래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벽걸이형 에어컨이라도 제품에 따라서 성능이 꽤 다르다고요? 네, 맞습니다. 벽걸이형 에어컨은 원룸 같은 작은 공간에 주로 설치되는데요. 1인 가구가 늘면서 그 수요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원이 주요 5개사의 벽걸이형 에어컨을 시험 평가해 보니까요. 실내 온도를 35도에서 24도로 낮추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10분도 안 걸리는 제품이 있는가 하면 15분 가까이 걸리는 제품도 있었습니다. 네. 냉방 속도가 그러니까 최대 5분 정도 차이가 난 셈입니다. 에어컨을 고를 때 전기가 얼마나 드는지 또 환경에는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도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죠. 벽걸이 에어컨의 가격은 40만 원대부터 120만 원대까지 다양했는데요. 100만 원대의 제품들은 에너지 효율 등급이 대부분 1등급, 그리고 40만 원대 제품들은 5등급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전기요금 차이는 월 최대 5천 원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네, 그렇다면 에어컨 전기요금 아끼는 팁도 좀 알려주시죠. 네, 에어컨이 만약 인버터형, 그러니까 온도에 맞춰서 압축기 속도를 자동으로 조절하는 제품이라면 26도 정도로 오래 켜두는 게 전기료 절약에 효과적입니다. 네. 반면에 정속형 에어컨은요, 압축기가 항상 일정한 속도로 작동을 하기 때문에 한 번에 강하게 돌려서 원하는 온도에 도달하면 껐다가 더워지면 다시 켜는 식이 효율적입니다. 두 경우 모두 방문을 닫아서 일단 냉방 공간을 줄이고 선풍기를 함께 쓰는 게 냉방 속도를 높이는 팁입니다. 또 90분 이하 잠깐 외출하실 때는요, 에어컨을 끄지 않아야 전기를 아낄 수 있습니다. 네, 저희 집 에어컨은 인버터형인지 정속형인지 한번 오늘 집 가자마자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네.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퇴직금을 한 번에 뭉칫돈으로 받지 않고 퇴직연금으로 나눠서 받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거나 연금
연금처럼 나눠서 받는 두 가지 방식 가운데 선택을 할 수가 있죠. 통상 퇴직할 때 목돈으로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면 제대로 못 받는 경우가 있어서 문제입니다. 실제로 2023년 기준으로 퇴직급여 체불액이 6,800억 원이 넘었습니다. 전체 임금 체불액의 약 40% 정도입니다. 하지만 퇴직연금은 금융기관에 따로 쌓아두기 때문에 체불 위험이 훨씬 적은데요. 그래서 정부가 국민 노후 생활을 더 든든하게 하자는 취지로 퇴직연금화를 추진하는 겁니다. 이와 더불어서 앞으로는 3개월만 일해도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하고 또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도 그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네, 퇴직연금을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퇴직연금공단을 새로 만든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퇴직연금 적립금은 해마다 늘어서 지난해에는 430조가 넘는 수준인데요. 정부는 국민연금처럼 공단이 직접 운용하면 수익률도 높이고 또 벤처기업 투자 같은 새로운 시도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이 사라지면 오래 일한 직원에 대한 보상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고요. 또 기존에 퇴직연금 상품을 운용하던 금융사들도 반발이 만만치 않아서 네. 추진 과정에서 진통도 예상이 됩니다. 네, 퇴직금 제도는 국민 노후에 큰 영향을 주게 될 텐데 어떻게 논의가 될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도 흥미로운 경제 얘기 잘 들었습니다. 경제부 강은나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